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섹터 영상, 종목 관련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SVB 사태, 그 다음에 CS 뭐 이런 식의 시황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 이야기를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곧 올리겠다, 영상 올리겠다 했는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벌써 2주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주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조정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면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섹터 영상을 올렸고요. 썸네일의 제목에서처럼 폐배터리 관련 섹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좀 분석을 하고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재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장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영상들은 올려드렸는데, 제가 폐배터리 관련 종목 영상을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뭐 댓글로 이 폐배터리 관련 영상도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준비는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 올릴까 타이밍만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그 종목 수혜 종목을 세 종목을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또 세 종목 중에서도 각각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는 성향에 맞게 제가 어떤 종목이 맞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폐배터리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처럼의 그런 당장의 이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런지는 또 제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폐배터리 섹터를 분석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모두가 수혜를 볼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에 또 엄청나게 큰 수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좀 냉정하게 제가 한번 섹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저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메이커가 꼭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일단 공정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주요 공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가장 먼저 수거를 해야 되겠죠. 수거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검사를 해서 성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하냐면 지자체에서 합니다. 예. 지자체에서 요거를 수거를 많이 해가죠. 근데 뭐 거기서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현대글로비스, 이거는 이제 현대 자기차들이죠. 예, 현대 자기차들 가지고 수거를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도 여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돈이 안 돼요. 예, 이 사업 자체는 돈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해온 거를 검사, 그 다음에 성능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사랑 성능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장비가 하나기술과 A프로가 하는 성능 검사, 방전 관련 부분의 검사입니다. 방전을 왜 하냐면 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폐배터리의 또 핵심은 남아있는 에너지가 전류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기 전에 방전을 합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방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방전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전 관련 부분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사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는 요 앞단에 있는 거는 돈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당장 여기는 돈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건 관심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검사를 해보니 요거는 재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리뉴얼이라고 하죠. 리유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재사용은 좀 어렵다. 아예 폐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추출물을 뽑아내자. 재활용. 요 두 단계가 나누는데 일단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요렇게 나옵니다. 공정상에 보시면 요렇게 폐배터리 입고하고 여기 배터리 팩 같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세척을 하죠. 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팩과 모듈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등급 만들어서 포장해서 보내죠. 대부분은 이걸 ESS에 많이 사용을 하죠. ESS에 많이 사용을 하고 요런 작업을 해주는 애들이 솔루엠,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도 그러니까 리유즈 쪽은 물론 리유즈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럼 이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핵심일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배터리 핵심주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재활용에서 나옵니다.
재활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한다면 그 뒤에 걸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이 안 어려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이렇게 했는데 다시 사용할 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검사를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비율보다는 그 다음에 아예 못해서 폐배터리를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는 배터리가 많이 입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서 사고 난 배터리는 사실상 이거는 거의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지금은 뭐 얼마 많이 안 뛰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뛰다 보면 예를 들어 키로수가 10만, 20만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확실하게 재사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크기는 재활용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라는 건데요. 재활용에는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이 있는데요. 일단 전처리 공정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오죠. 재활용해야 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똑같이 방전을 또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분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여내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에너지가 남겨 있으면 이게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방전을 하는데 여기서 방전은 두 가지씩 있습니다. 건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염수에 한 7% 정도 되는 염수, 그러니까 소금물이죠. 소금물에 배터리를 푹 담가 놓습니다. 그렇게 한 며칠 정도 담궈서 빼죠. 전기를 빼고 그리고 이제 소금물이 담궈 놨으니까 빼면 이걸 또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식은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만 건식은 이렇게 요런 이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담그지 않고 바로 이제 방전을 하는데 요거는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요 회사가 요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은 라이사이클이 요거를 합니다. 건식 방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요걸 분해를 합니다. 분쇄가 아니라 분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터리 팩 자체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팩을 다 풀어냅니다. 다 풀어서 이제 모듈 단계로 끄집어내고 그 모듈을 다시 또 다 풀어가지고 뭘 한다? 셀 단계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분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분해한 거를 셀을 가지고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가루를 내는 거죠. 이렇게 가루를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 회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고려아이언,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련사들은 이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련이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려아이언,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영풍, 그리고 LS, 그 다음에 IS 동서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세비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이송 장비, 그 다음에 방전, 그 다음 탈철기, 소속로 요런 것들은 다 장비 업종이 있는데 요것도 이야기된 것처럼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핵심주는 아니거든요. 장비주는 핵심주는 아니고요. 만약에 할 거면 요겁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됐던 요 안에 있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뒤에는 이 안에서도 제가 수혜주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처리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뒤에 조금 더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게 후처리를 합니다. 아까는 방금 이야기된 거죠. 전처리는 분해를 해서 가루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루를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부분인데 이 후처리인데 이 후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요 두 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을 하는데요. 이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장점은 건식 공정이 좀 뛰어납니다. 물론 근데 건식 공정도 습식 공정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건습식 공정을 같이 하는 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중소형 업체들은 습식 공정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건식 공정은 뭐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 전처리한 거 있죠.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전을 합니다. 방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열분해를 한단 말이죠. 열분해. 그러니까 열분해라는 건 이제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열을 좀 가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열 처리를 가한다. 왜 여기서 열 처리를 왜 하냐면 열 처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것들은 이런 바인더를 접착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꽁꽁 뭉쳐져 있거든. 단단하게. 근데 여기서 열 처리를 해서 그걸 살짝 녹여줘야 돼요. 흔히 말하는 야들야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야들야들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이
쉽게 나머지 이 추출물을 좀 쉽게 뽑아내기 위해서 요런 열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과정에서 제가 요거에 있다 했죠. 해체. 근데 이거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그 회사들은 해체를 안 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게 배터리 팩을 가지고 오면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모듈로 만들고 모듈을 또 분해해가지고 셀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영풍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LS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 작업 포스코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그냥 통으로 다 갖다 때려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해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배터리 팩 자체를 그냥 갖다 때려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분쇄를 해버립니다. 그럴 기술력이 있는 건 원래 얘들이 재련사잖아요. 원래 재련사들이 원래 고철 같은 거 녹일 때 따로 뭔가 분해하지 않죠. 한 번에 다 그냥 다 때려놓고 한 번 다시 믹싱 갈아가지고 녹이잖아요. 그 작업이 노하우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 팩을 막 다시 막 분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고로로 가서 소송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런 작업을 거치는 거고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안 되는 애들은 선택적으로 배터리 팩 자체를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대규모 이제 재련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규모로 이렇게 파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팩을 그냥 통째로 넣어도 되기 때문에 요 기술이 생략됩니다. 요 작업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메리트가 있죠. 왜? 해체는 또 사람으로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없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열을 가해줍니다. 열을 가해주면서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말랑말랑하게 해주면서 양극재에 바인더 같은 것들을 다 날립니다. 다 날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련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이제 세게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쫙 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녹아내면 이 온도 차이를 해가지고 이제 합금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슬래그 같은 것들도 만듭니다. 만들어서 나중에 요거를 가지고 또 습식 공정을 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리튬까지 또 뽑아내는 요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건식 공정은 건식 공정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식 공정만 하면 여기 합금밖에 추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돈이 많이 되는 리튬을 추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튬까지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건식 공정을 하고 그리고 습식 공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식 공정을 하는 애들은 건습식을 같이 하고요. 반대로 습식 공정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회사들, 특히 이 습식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광산 업체들, 지금 현재 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폐기판 같은 것들 녹여가지고 이제 금을 뽑아내는 이런 회사들이 요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습식은 염산이나 황산 같은데 녹이는 겁니다. 녹여가지고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 중요한 이거는 크게 좀 이렇게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오염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처리에서 방전은 이거 당연하게 똑같은 거고요. 열처리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 열처리는 이제 선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체, 파쇄, 분쇄 여기가 건식은 이건 선택이라 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애들은 그냥 다 때려 넣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습식 공정은 안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습식은 산에 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해체를 해야 돼. 배터리 팩 자체를 그냥 다 녹인다고 해서 다 녹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녹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특히 2차 전지 내부 안에 세퍼레이트, 분리막은 안 녹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일일이 다 걷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분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 파우더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침출하는 거죠. 산에 담궈서 녹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 분해를 하던 다른 기술을 써가지고 리튬도 빼고 그 다음에 뭐 니켈 같은 요것들 이제 분리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건 아까도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만 듣더라도 여기는 되게 공정이 많아지겠네 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리고 이 습식 공정 같은 경우는 또 환경오염도 굉장히 많이 심합니다. 환경오염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저는 앞으로는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습식 공정만 하는 애들은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뭐다? 건식과 습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건식 공정을 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식 공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냥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철소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습식 공정 같은 경우는 공간에 이 침전시킬 수 있는 것만 만들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습식 공정은 아무래도 뭐 공정 자체도 많이 간소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순수하게 더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설비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비싸요. 그래서 기존의 재련사들이 여기에는
이 수혜가 됩니다. 왜? 제일원사들은 원래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건식공정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식공정을 이미 하는 애들을 하셔야 돼요. 폐배터를 하시려면. 아시겠죠? 장단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요런 겁니다. 요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전, 녹여서 주조해서 합금 만들고 여기서 구리처럼 뽑고 그 다음에 슬래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침전시켜서 리튬과 마그네슘 뽑아내는 거. 요게 건식공정이고요. 습식공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쇄해가지고 블랙 파우더 만들어서 여기 산에 넣어가지고 필터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온 환경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소송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에 때려 넣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공정이 간단하다는 거, 그만큼 효율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산을 쓰지 않는다 했죠. 화학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유롭다. 특히 환경오염이 덜 된다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투입 원료에 대한 다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내가 이 그 산이라든지 알칼리에 반응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투입되는 원료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아무거나 많이 해도 된다. 크게 여기에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점이 리튬 회수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한다? 여기에 습식 공정을 하나를 더 넣는 겁니다. 리튬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아무래도 이제 열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된다. 근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건 탄소 배출은 이미 이런 재련사들이 그 포집 장치를 통해서 다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단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습식 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전 용기가 필요하고 리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회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학 제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뽑아낼 수가 있죠. 다만 무거운 흔히 말하는 이런 금속들, 코발트, 구리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뽑아내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순도 침출을 위해 여러 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몇 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상은 습식은 요즘에는 습식만 하는 건 안 된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건식과 습식을 같이 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요런 회사들이 있고요. 일단 기본 눈에 보이시죠? 유미코어 같은 경우도 건식 습식을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뭐 그 중국 쪽에 있는 회사들도 역시나 많이 하죠. 근데 확실하게 유럽 지역 쪽이 요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거 어차피 우리 투자 안 할 거고 일본 거 어차피 투자 안 해. 그 다음에 미국 거도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제일 저는 메인이라고 보는 게 레드우드거든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인데 얘는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상장한 게 라이사이클입니다. 요건 역시도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요것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 안 한다 치고 그러면 국내 주식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눈에 딱 보이시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건식과 습식을 같이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딱 보기에 눈에 띄는 거. 고려아연. 보이세요? 고려아연. 얘는 건식과 습식을 같이 하죠. 보이시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려아연이 일단은 왔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럼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영풍은 그러면 나가리냐?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자, 지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근데 여기서 건식공정을 포함시킨 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스코. 왜냐하면 포스코는 아무래도 모회사가 제철소를 하잖아요. 여기는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사실상 얘도 뭐다? 어차피 만약에 포스코를 지금 투자한다면 포스코 홀딩스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다 연계가 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 습식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건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풍 역시도 건식을 하지만 습식도 플러스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건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도 최근에는 건식 공정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소속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역시도 건식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오는 거는 단순히 보면 고려아연밖에 없는 것 같지만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영풍, 그 다음에 포스코까지는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까지 딱 보고 그러면 이제 수혜주가 딱 눈에 띄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폐배터리 관련 수혜주 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고려아연,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 시점에서 에코프로는 못 삽니다. 이거는 안 되겠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이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만큼 급등은 안 했거든요. 좀 더 빨리 올렸을 걸 그랬단 말입니다. 맞죠? 하지만 제가 근데 에코프로는 이 앞전에도 제가 전구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어요. 이거 매수 이야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10만 원대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으니까 많이 사실 분들은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얘는 좀 탈락이 되고, 자, 이제 남아 있는 건 그렇다면 두 종목입니다. 성일하이텍과 고려아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두 종목은 강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원래 같으면 성일하이텍도 저는 X였습니다. 원래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건식공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건식공정을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탈락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폐배터리 사업은 여러분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뭐냐면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폐기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폐기물 사업이잖아요. 자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걸 그러니까 국가 간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걸 중국이나 미국에 넘겨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 글로벌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폐기물에 대한 이동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필리핀이나 못 사는 나라에 폐기물 같은 것도 막 수출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로 분류되면 폐배터리 자체를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 한 이게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세비캠 같은 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더라도 그럼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유럽을 하거나 중국이 왔다긴 한데 중국은 쟤들이 다 알아서 해먹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어차피 없는 거고. 그러면 미국, 결국에는 사업장이 유럽이나 미국의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폐배터리를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분이 계세요. 폐배터리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을 사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폐배터리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간의 국가 간의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나오는 건 자국에서 다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개발이 얼마나 나오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돈이 되려면 유럽과 미국의 거를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미국 쪽으로 진출을 했죠.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지금 폐배터리 사업을 합니다.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면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하나 고려아연은 유럽과 미국 두 개 다 동시에 진출을 했죠. 두 곳 모두에서 폐배터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두 종목은 역시나 긍정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비캠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상은 수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진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폐배터리 관련 부분에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폐배터리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 배터리를 많이 확보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완성차나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 셀 업체들과의 얼마나 합작이 잘 돼 있냐라는 포인트인데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미국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또 합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미국에서 어쨌든 1등 폐배터리 업체랑 같이 합작을 해서 공장을 세웠다라는 부분. 그리고 참고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물량을 또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성일하이텍이 확실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고려아연은 아시는 것처럼 LG 엔솔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들과 계속 이제 합작을 하면서 폐배터리 사업을 또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아연 역시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요 두 종목이 모든 거를 포함시킵니다. 공정상 재활용해서 건식과 습식을 다 할 수 있다. 해외 쪽에 공장이 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고객사가 있다. 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는 애가 요 두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하실 거면 요 두 회사를 전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차트를 보면 좀 다르긴 한데요. 고려아연은 지금 자리는 너무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죠. 뭐 나중에 올해부터 해서 계속 하반기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 특히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당장의 전체적인 매출은 아연이라든지 금 관련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최근에 또 아연 가격 자체가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려아이는 좀 무거울 겁니다. 낮은 가격에서 내가 오랫동안 좀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좀 한참 기다려서 중장기를 기다려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량 비중을 내가 많이 태워서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거죠. 수익금을 중요하다. 수익률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 30%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어쨌든 내가 10%를 먹더라도 내가 투자금을 한번 어찌 보면 몰빵 쳐서 나는 수익금을 크게 가져갈 거야 라는 스타일이면 고려아이이 맞죠. 지금부터 좀 야금야금 모아 가시면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점점 2차전지 관련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장기 투자를 한다면 고려아이언이 좀 성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 그거 싫다. 난 기다리는 건 싫고 답답하고 빨리 즉각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성일하이텍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꿈틀꿈틀 할 때마다 성일하이텍이 확실하게 잘 움직일 겁니다. 흔히 말하는 몰빵은 좀 나는 못할 것 같다. 좀 분산 투자를 종목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금보다 어쨌든 수익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일하이텍이 저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느 종목이 1등이다라는 것보다 성일하이텍이랑 고려아이언은 어쨌든 이 폐배터리에서 중요한 4가지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요거는 이제 취향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오늘 영상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는 제가 2차전지 또 장비주와 관련된 부분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영상을 올라오면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